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은 리뷰가 아니고 때되면 하게 되어 있는 기대작 순위 매기기 콘텐츠입니다. 사실 이번에는 여러가지 이유들로 순위 매기기 콘텐츠는 거를까도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 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한국 영화, 외국 영화로 나눠서 순위 매기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통합입니다. 그래도 헐리우드 영화들이 대다수이긴 합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헐리우드 영화 제외하면 1년 단위, 반년 단위의 개봉 일정 확인이 힘들어요. 언제 개봉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영화들을 특정 기간 동안에 기대작으로 선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 외에는 이런 기대작 콘텐츠를 하기가 난감한 겁니다. 특히 한국 영화들은 개봉이 임박해서야 개봉일이 공개되기 때문에 이 순위에 소개하는 한국 영화들은 대부분 7월이나 8월 개봉이 이미 임박한 영화들입니다. 그 외에 현재 제작 중인 한국 영화들은 언제 개봉할지 알 수가 없어서 이번 영상에서 한국 영화는 좀 적은 편수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한국 영화 외에 일본 영화도 제가 기대하는 작품이 몇 개 있어서 이 순위에 함께 소개하게 되었고요. 30위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0위는 청알탄 사나이입니다. 꽤 기대를 한 영화인데 예고편을 보고 기대가 팍 식었어요. 오지간히 노잼 영화라도 예고편은 재밌어 보이게 만드는 게 보통인데 예고편만 봐도 이렇게 재미없어 보이는 영화는 참 드무네요. 기대치는 많이 낮아졌지만 예고편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개봉 후에 반응을 보고 보러 갈지 말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29위는 괴기열차입니다. 주연형 주연의 한국 영화. 주연형이 SNL 시절부터 제가 좋아하는 배우라서 SNL로 뜬 이후에 본격적으로 배우 활동을 왕성히 시작했지만 장편 상업영화 주연작이 개봉하는 건 괴기열차가 처음인 것 같아요. 개봉이 코앞입니다.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도 낮아요. 그래도 가끔 이런 호러 장르에서 뜬금포 터지는 경우가 있고 주연형의 주연작을 처음으로 극장에서 본다는 의의가 있으니까 개봉하면 꼭 보러 갈 생각입니다. 28위는 바탈리언입니다. 20세기 명작 좀비 영화 시리즈의 리부트입니다. 리턴 오브 더 리빙 데드라는 원제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바탈리언이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시리즈고요. 이게 리부트가 나온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올해 12월에 개봉하는 걸로 일정이 잡혔더라고요. 원작이 굉장히 B급 쌈마이스럽긴 해도 재미는 진짜 최고인데 이 쌈마이 감성에 막 나가는 재미를 2020년대에 어떻게 살릴지 매우 궁금하고 기대가 되고 걱정도 됩니다. 27위는 좀비 딸입니다. 동명 웹툰이 원작인 한국 영화입니다. 웹툰을 안 봐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영화가 나온다고 하니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왠지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좀비가 된 딸 역할 배우가 최유리, 최동원 감독의 외계인에서 아역 배우로 나오는 걸 봤는데 굉장히 포텐이 있어 보였어요. 앞으로 한국 영화계를 이끌어갈 배우로 선정할 수 있을지 이 영화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겠네요. 26위는 컨저링 마지막 의식입니다. 호러 프랜차이즈 중에서 컨저링 시리즈가 항상 기본빵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극장에 보러 가서 돈 아까웠던 적이 별로 없고 이번 작품은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최종장입니다. 최종장이니까 뭔가 한 따까리 해줄 거라고 특별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5위는 메간 2.0입니다. 이 영화는 예고편을 보고 굉장히 당황. 전편이 호러 장르였는데 속편은 아예 호러가 아닌 장르로 틀었어요. 속편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매우 과감합니다. 사실 전편도 호러 장르로서 크게 무섭지는 않았고 그냥 메간이라는 인공지능 로봇의 캐릭터성이 좋았던 거라서 그 캐릭터성을 더욱 살리는 방향으로 속편을 기획한 것 같습니다. 뭔가 뭐 아니면 도가 될 것 같은 과감한 기획인데 곧 개봉하니까 결과가 어떨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24위는 발레리나입니다. 이 영화는 북미에서 상반기에 개봉했습니다. 한국은 2달 정도 늦게 개봉하게 되었는데요. 북미에서 개봉 후에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존윅 시리즈의 스피노프 작품이라서 이 프랜차이즈가 앞으로 더 확장될 수 있을지 이 작품으로 가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나 데 아르마스가 대세 여배우였다가 요즘 좀 주춤하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 아직 건재한 매력을 보여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23위는 부활남입니다. 한국 영화는 개봉이 임박한 영화들 위주로 선정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편수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언제 개봉할지 알 수 없는 영화들 중에서도 몇 편을 골랐습니다. 부활남이 올해 개봉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용이 흥미로워서 꽤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동명 웹툰 원작이고 죽은 후 부활하는 능력이 있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극장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22위는 짝사랑 세계입니다. 제가 헐리우드 영화, 한국 영화 다음으로 많이 보는 게 일본 영화예요. 짝사랑 세계는 일본에서 4월에 개봉했는데 빨리 한국에도 개봉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언제 개봉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아예 개봉 안 하고 OTT나 VOD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도이 노부히로 감독의 작품이고 사카모토 유지의 각본, 거기에 히로세 스즈, 스기사키 하나, 키와하라 카야가 출연합니다. 캐스팅이 진짜 역대급,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은 영화라서 올해 하반기에 한국에서 꼭 개봉하면 좋겠네요. 21위는 프레데터 죽음의 땅입니다. 에이리언과 프레데터 시리즈의 신작은 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레데터 시리즈가 갈수록 호러 장르의 느낌이 없어지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 좀 서운한데 이번 작품 프레데터 죽음의 땅은 아예 프레데터가 주인공인 관점의 작품이라서 인간 입장에서 보는 공포의 존재라는 느낌이 완전히 없어요. 그래도 어떤 작품일지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또 매우 좋아하는 배우인 엘르 페닝이 출연하기도 하고요. 20위는 끝이 없는 스칼렛입니다.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신작 애니메이션입니다. 신카이 마코토는 한국에서 흥행 초대박이 터졌지만 호소다 마모루는 한국에서 그렇게 흥행이 터진 적은 없죠.
있는데요. 이번 신작도 한국에서 그렇게 흥행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호소다 마모루의 신작은 언제나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도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본에서 11월에 개봉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올해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19위는 A Big Bold Beautiful Journey입니다. 우리나라 개봉할 때 소니 코리아에서 이거 제목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작품성 뛰어나고 감동적인 영화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는 요즘은 콜린 파렐이 제일 믿고 보는 배우라서 거기에 마고로비면 뭐 캐스팅은 끝났고 좀 독립영화 느낌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고편을 보니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엄청난 걸작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저냥 범작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콜린 파렐 믿고 큰 기대감을 가져보겠습니다. 18위는 연애 편지입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처음으로 국산 장편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작품이 나왔는데요. 이 별에 필요한이라는 작품이었고 꽤 재밌었습니다. 한국이 뭐 문화 콘텐츠 강국이라고 하지만 애니메이션 산업은 더 발전을 해야 합니다. 연애 편지는 국산 장편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작품이에요. 동명의 웹툰이 원작이고요. 무사히 극장에 개봉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17위는 악마가 이사왔다입니다. CJ가 요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작년에 베테랑2와 하얼빈이 어느 정도 관객이 들긴 했지만 기대보다는 아쉬운 성적이었고요. 올해 상반기에 CJ가 배급한 국산 실사영화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8월에 개봉하는 악마가 이사왔다가 2025년 첫 CJ 국산 실사영화인데 엑시트 감독 작품이라 재미는 있을 것 같지만 흥행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네요. 임유나와 안보현의 로맨스, 주연형도 조연으로 출연하고 좋은 작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6위는 판타스틱4 새로운 출발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마블 영화 2편이 개봉했지만 도무지 마블이 부활할 조짐이 안 보이고 있네요. 썬더볼츠는 평이 좋았는데도 흥행은 폭망했습니다. 진짜 이제 희망은 내년에 나올 어벤져스 둠스데이밖에 없습니다. 판타스틱4가 또 둠스데이와 거의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으로 예상이 되니까 올해 가장 중요한 마블 영화라고 봐도 되겠죠. 이것까지 반응이 신통치 않으면 둠스데이마저도 위태롭다. 제발 좀 이번에는 뭔가 눈에 띄는 결과가 나오면 좋겠네요. 15위는 마이클입니다. 마이클 잭슨 전기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대박 터진 이후에 레전드 뮤지션들 전기영화가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우리나라 개봉했던 컴플리트 언노운도 저는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뮤지션 전기영화라면 역시 마이클 잭슨과 비틀즈 영화가 최고 기대작. 마이클이 올해 나와서 보헤미안 랩소디 정도의 돌풍을 일으킬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14위는 나이브스 아웃 웨이크업 데드맨입니다. 일단 이거 제목 좀 나이브스 아웃이 1편 사건 내용하고 관련된 제목이라서 새로운 사건이 나오는 2편, 3편에도 이 제목이 계속 붙는 게 이상하거든요. 물론 제목에서 시리즈물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니까 이해는 가지만 계속 제목이 신경이 쓰여요. 아무튼 넷플릭스의 대표적인 추리영화 시리즈. 제가 원래 기대작 콘텐츠를 할 때 극장 개봉 영화들만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넷플릭스 영화도 포함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1편, 2편 모두 엄청 재밌었기 때문에 올해 나오는 3편도 당연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13위는 전지적 독자 시점입니다. 7월 말 성수기에 개봉하는 국산 텐트폴 영화. 매년 여름 성수기에 국내 메이저 배급사들의 대작이 서너 편씩 개봉했는데 그중에 천만 영화도 자주 나왔고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그런 짱짱한 여름 성수기 대작 라인업을 볼 수가 없게 되었네요. 그래도 이번 여름에 전독시 한 편 정도는 진짜 대작 느낌이 확실하게 나는 작품이고요. 동명의 웹소설이 원작이고 제작비가 3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원래 이 정도 급의 여름 성수기 텐트폴 무비라면 천만 관객 기대작이지만 올해 극장가 상황에서 과연 그래도 최대한 대박이 나면 좋겠네요. 12위는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라기 공원으로 3편까지 나왔고 주라기 월드로 이번에 나오는 게 4편, 총 7편의 작품이 나온 거예요. 이제 슬슬 질리긴 하는데 그래도 공룡 블록버스터 시리즈가 이 작품이 거의 유일하니까 사실 이제는 유전자 조작이다 뭐다 해서 딱히 공룡도 아닌 것 같지만 이번에도 뭐 볼거리, 즐길거리 충분한 작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업로드하고 불과 며칠 뒤면 이 영화를 보게 되네요. 11위는 트론 RS입니다. 트론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고 대중적인 재미보다는 좀 마니악한 느낌의 SF 블록버스터예요. 이전 두 편에서 가상세계 이야기를 다루다가 이번 작품에서는 가상세계가 현실로 넘어오는 이야기를 다룬다고 합니다. 블록버스터로서 되게 유니크한 컨셉의 작품이라서 특히 비주얼과 사운드가 매우 독특하면서도 매력있죠. 이번 작품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시청각적 충격을 보여줄지 아주 기대가 되네요. 10위는 더 런닝맨입니다.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에드가 라이트 감독의 신작입니다. 스티븐 킹의 소설이 원작이고요. 1987년에 아놀드 슈왈제네거 주연으로 영화화가 되었었는데 원작과 많이 달라서 스티븐 킹이 실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작에 충실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근미래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목숨을 건 데스게임 TV 프로그램에 참가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요즘 헐리우드에서 가장 핫한 남자 배우인 글렌 파워를 주연으로 아주 재밌는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9위는 커트 스틸링입니다.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의 신작입니다. 찰리 휴스턴의 소설이 원작이고요. 역시 요즘 최고로 핫한 남자 배우 오스틴 버틀러가 주인공으로 출연합니다. 야구 유망주였다가 지금은 몰락하고 알코올 중독자로 살고 있는 주인공이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뜻밖의 범죄에 휘말리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내용만 보면 코엔이나 타란티노 느낌이 좀 나는데 데런 아로노프스키가 이 내용
내용을 어떤 작품으로 완성할지 궁금하고 기대도 되네요. 8위는 부고니아입니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신작입니다. 이제는 이 감독의 페르소나가 된 것처럼 엠마 스톤이 이번 영화에도 주인공으로 출연하고요. 제시 플레먼스도 카인즈 오브 카인드니스에 이어서 연속으로 출연하네요. 한국 영화 지구를 지켜라의 리메이크. 엠마 스톤이 원작의 백윤식 역할이고 제시 플레먼스가 신하균 역할입니다. 란티모스가 워낙에 개성적인 작품들을 만드니까 이 작품이 어떻게 나올지 진짜 너무 궁금하네요. 7위는 슈퍼맨입니다. 2025년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또 걱정도 한 영화입니다. 이제 개봉이 정말 콱. 제가 작년 연말에 2025년 한 해 전체 기대작 순위를 매길 때 슈퍼맨을 1위로 선정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순위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예고편을 봤을 때도 그렇고 개봉이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기대보다는 불안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대박 작품 나와서 DC의 구세주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6위는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2025년 한국 영화 최고 기대작은 어쩔 수가 없이 어쩔 수가 없다로 선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만한 기대작이 없죠. 박찬욱 감독의 신작 취업을 위해서 경쟁자들을 살해하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영화제 프리미어를 기대했는데 역시 제작 일정이 촉박해서 한영화제에 출품을 못했고요. 베니스 영화제에는 출품하겠죠.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5위는 아바타 불가제입니다. 이것도 3시간 넘는 게 거의 확정인 것 같아요. 들리는 썰로는 2편보다 상영 시간이 더 길 수도 있다고. 이 아바타 시리즈는 3D 안경을 끼고 보는 게 너무 불편해서 3시간 넘는 상영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1편과 2편에 이어서 이번에도 물론 대단한 작품이 나올 테지만 점점 기대치는 떨어지는 시리즈. 1편과 2편이 모두 한국에서 1000만 관객을 넘겼는데 이번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4위는 주토피아2입니다. 올해 한국 극장가 흥행작이 진짜 가뭄이에요. 상반기에 400만 이상 흥행한 영화조차 한 편도 없습니다. 하반기에 좀 터져줘야 하는데 쟁쟁한 블록버스터 제작들 말고 저는 주토피아2의 흥행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1편이 한국에서 470만 명 정도 흥행했었죠. 그리고 코로나 시국 이후에 희한하게 애니메이션 흥행이 터지고 있거든요. 픽사의 엘리멘탈 인사이드 아웃 2가 700만 800만 흥행을 했어요. 주토피아2는 픽사는 아니지만 같은 디즈니이고 전작이 한국에서 흥행했으니까. 특히 인사이드 아웃이랑 1편 흥행 성적이 비슷해요. 인사이드 아웃 2처럼 주토피아2도 크게 터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위는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제1장입니다. 귀멸의 칼날의 첫 번째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무한열차편은 일본 박스오피스 역대 흥행 1위를 기록하고 한국에서도 코로나 시국에 개봉했음에도 220만 명이라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이 두 번째 극장판이에요. 총 3부작으로 나눠서 나오는 무한성편의 제1장 엄청난 성공이 예상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일본과 한 달 차이로 빠르게 개봉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일본은 7월, 한국은 8월 개봉입니다. 무한열차편을 뛰어넘는 대박 흥행 가봅시다. 2위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입니다. 원래는 더 배틀 오브 박탄 크로스라는 제목이었는데 변경이 되었네요. 한국에 개봉할 때는 원 배틀 이런 심플한 제목으로 개봉해도 좋을 것 같아요. PTA 감독의 작품인데 제작비가 무려 1억 4천만 달러. PTA 영화 중에서 가장 메이저 상업영화스러운 작품이라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숀 펜, 베네치오 델 토로 캐스팅 예술이고요. 진짜 엄청난 영화가 나올 것 같네요. 1위는 프랑켄슈타인입니다. 극장 개봉 영화가 아니고 넷플릭스 영화를 1위로 선정하게 되었네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가 극장에 개봉한 경우도 있긴 한데 프랑켄슈타인도 극장에서 보고 싶긴 해요. 길레르모 델 토로 감독의 작품입니다. 오스카 아이작이 프랑켄슈타인을 연기하고요. 괴물역은 제이콥 엘로디. 키가 굉장히 크지만 엄청 미남 배우거든요. 분장을 해서 괴물스럽게 나오긴 하겠죠. 그리고 엘리자베스 역할이 미아 고스예요. 미아 고스는 이런 분위기의 작품에 너무 어울리는 배우라서 이름부터가 고스. 너무 좋은데? 감독과 배우 그리고 메리 셸리의 원작 소설이 가진 위상까지 고민할 여지가 없이 이 작품이 2025년 하반기에 가장 기대되는 영화 1위입니다. 네, 이렇게 2025년 하반기에 가장 기대되는 영화 30편을 소개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